네, 마감 스퍼트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금요일 이 시장 혹시 줍줍의 기회가 있는 곳이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즐겨볼 수 있는 쪽, 더 압축할 수 있는 쪽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온니용 컨설팅 윤혜림 대표와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지수 분위기가 사실 글쎄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뭘 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은 어떤 시장이든 간에 다 똑같을 텐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새롭게 그리고 오랜만에 카카오 챙겨왔습니다. 지금 아마 많이 보고 계실 거고 언제 다시 방향을 잡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카카오는 지금 좀 잘 버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 여느 AI 쪽이나 여느 스테이블 코인 묻은 쪽이 지금 흐름이 거의 차트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만 툭 터주면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데 이럴 때는 사실 지치기도 쉬워서 먼저 이동근 대표께 여쭤봅니다. 오픈 AI 이야기, 사실 카카오가 갖고 있는 재료고 그리고 현 정부에 있어서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타납니다. 그렇게 따지면 뭐 네카오 같이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가운데 카카오, 현재 그룹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죠. 여전히 지금은 예쁜 자리로서 바라보면 괜찮을까요? 일단 새롭게 나온 얘기들은 SK스퀘어의 지분에 대한 매각 얘기가 좀 나왔고요. 사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전략적 제휴 관계로 인해서 지분을 취득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이것 뭐 이제 AI 투자에 대한 어떤 재원 뭐 이제 투자 실탄을 좀 확보하는 아마 이런 차원의 이제 매각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시장의 예상치를 좀 어느 정도 부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광고 시장이 지금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턱비즈의 매출 성장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페이라든가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도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자, 그거는 뭐 이제 지금까지 얘기고, 결국 이제 관건은 뭐냐 하면은 앞에서 언급하지만 결국 AI입니다. 이제 하반기에 뭐 생성형 AI의 도입이라든가 또 이제 오픈 AI 허브 프로젝트 출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저는 주가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국판 AI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버린 AI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 지금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1차적으로 상승을 했고 예. 지금은 좀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AI와 관련된 어떤 이런 좀 이제 결과들이 가시화가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렇게 저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지금 네이버든 카카오든 간에 결국은 AI와 관련된 결과물들을 내놓을 거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주가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광고 매출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계속해서 실적이 뭐 좋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은 뭐 조금은 이제는 본업의 어떤 그런 가치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 좀 이제 향후에는 본격화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전략은 뭐 조정이 나오고 조금 이제 쉬어갈 때는 조금 또 이제 담아보는 이러한 전략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용하게 어떤 움직임이지 싶을 때는 좀 모아가도 괜찮을지 고민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의견은 흐름 계속 추적해보자로 정리가 될 텐데 실적 시즌에 있어서도 큰 출혈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네이버도 괜찮을 것 같고 카카오는 워낙 그룹주가 좀 많긴 한데 뭐 시총 순위에 따라서 좀 탄력도의 차이만 있을 뿐 역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윤 대표님 그러면 지금 카카오 차트 거의 대부분 비슷해서요. 이렇게 위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몇 거래일 연속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라는 게 좋게 말하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 강하다인데 나쁘게 말하면 지치게 한다? 요거일 것 같아요. 투자에는 근데 인내가 필요하다면 지금 활용 가능할까요?
뭐 이제 지치게 한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제 4만 원 선에서 7만 1,600원까지 상승했던 게 굉장히 급격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급등에 비해서 뭐 이 정도의 등락폭으로 지지를 한다는 건 저는 좀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네이버도 같이 볼 거지만 지금 카카오, 네이버 모두 이제 21선 지켜주면서 약간 이제 기간 조정 중인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우리가 시장이 조금 정말 바뀌고 개선이 되면서 질이 좋아지는 걸 저는 어디서 느꼈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실적이 보장되는 이런 섹터와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좀 미국화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초입이라고. 그래서 카카오도 뭐 이런 AI, 뭐 스테이블 코인 요런 이제 느낌으로 가지만 실적 자체가 하반기에 굉장히 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 네이버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고점에 물려 있으신 분들도 카카오나 카카오 그룹주들은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21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지금 6만 300원이죠? 한 이제 6만 원 아래에서 5만 원대에서 담고 싶은데 이제 잘 조금 오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카카오도 5만 원 선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지금 뭐 오후장에 갑자기 또 우리기술투자가 폭등을 맞아요. 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서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시가총액이 낮아서 테마성으로 가는 종목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지금 오히려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렇게 21선을 지켜주면서 기회를 줄 때 저희는 이제 분할 매수의 첫 번째 지점으로 가도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카카오도 6만 원대 뭐 한 20%에서 30% 정도 담고 뭐 아래로 빠지면 이제 5만 원 중후반대에 뭐 또 다시 담고 혹시 그 밑으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 관점이라면 여전히 긍정적이다 보고 싶고요. 사실 카카오보다 저는 네이버에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그룹주 테마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좀 이제 더 폭등하는 경향이 네. 크기는 하지만 조금 더 이런 안정적인 흐름을 보려면 저는 네이버를 매수해야 된다라는 게 조금 맞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네이버도 동일합니다. 21선 지금 25만 원 선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기보다는 입맛에 맞게 한 가지 기업을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는 시점이다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실 역시 네이버냐 카카오냐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의 질문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네이버 쪽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계시네요. 여러분의 또 스타일에 맞게 카카오가 그렇다고 나쁘게 볼 건 아니기 때문에 두 분 모두 긍정이기 때문에 선택지 잘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반도체 가보려고 하고요. 이오테크닉스 어제 오늘 완전히 존재감을 뿜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자, HBM 특수 잡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사실 이제 삼성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투자한다 얘기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 거라면 장비는 계속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단 못 갔으니까 지금 이런 게 트리거가 충분히 될 수 있어 보이는데 이오테크닉스는 정말 그 기세를 첫 번째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얘기 나눴습니다. 이동훈 대표님. 네. 근데 오늘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어요. 뭐 사실은 이오테크닉스의 상승이 뭐 굉장히 뭐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좀 우려스러운 거는 아직까지 SK하이닉스가 네. 이오테크닉스가 뭘 한 거 없어요. 근데 주가가 지금 너무 좀 약간 기대감에 의해서 이게 조금 저는 오히려 아쉽다라는 부분이 사실 이오테크닉스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고요. 굉장히 조용히 소리소리 없이 올라가는 종목이거든요. 점진적으로. 원래 원칙적으로. 네. 그런데 이제 조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그런 움직임들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 어쨌든 간에 뭐 좋은 거죠. 뭐 기술력, 레이저 쪽에서의 기술력은 뭐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제가 지금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오테크닉스의 특징은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과거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내에서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들 그 밸류체인에서 이오테크닉스, 뭐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이렇게 한 번씩 그 이런 좀 존재감을 이제 부각을 시켜주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HBM 밸류체인에 대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특히 새롭게 편입될 수 있는 종목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생각. 이오테크닉스도 결국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전의 어떤 기존 공정보다 HBM 공정이 더욱 정밀하고 미세한 어떤 그 공정 기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 기술이 그만큼 부각이 되는 거고 더 나가서 향후에는 뭐 열처리라든가 뭐 애칭이라든가 이런 어떤 후공정 쪽으로의 또 관심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아마도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새롭게 그 밸류체인에 포함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예, 그런 쪽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테크닉스만 놓고 보면 저는 사실은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건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증권사들의 목표가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주가가. 이게 너무 급하게 올라온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더 저는 완만하게 올라오기를 좀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자리에 사실은 조금 저는 관망인데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실 테크닉스 굉장히 뭐 실적도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주에는 넣어둘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 너무 올랐다라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다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식혀지면 그때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자리를 볼 수 있을지 그 부분으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지가는 어떻게 흐름을 잡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좋은 종목 잡으려고 좋은 종목 싸게 잡으려고 하다가 기회를 안 주면 또 그것만큼 배 아픈 게 없거든요. 이오 테크닉스는 어느 정도로 지금 흐름 잡고 계세요? 이제 급격하게 기대감이 올랐으니까 저도 잡을 거면 20만 원 선 아래에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제 지금 시장이 엇박이 나기 되게 쉽습니다. 뭐 순환매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6월에 너무 시장이 좋았고 쉽게 수익을 좀 볼 수 있었던 시장이어서 이제 좀 뒤늦게 뛰어든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나만 빼고 약간 다 벌었다 느낌에 지금 계속해서 네. 오늘 상승하는 섹터와 종목을 따라갔다는 물리는 경향이 많아서 이제 반도체도 아직 이제 대세 상승은 아니죠. 지금 가는 종목들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오 테크닉스만 보자면 저는 20만 원 아래에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대표님께서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리노공업도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리노공업도 기관 피익의 종목이죠. 지금 수급 봐도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리노공업도 이제 다음 분기 실적이 좀 좋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5만 원 선에서 또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당연히 배가 아프죠. 이오테크닉스 주가 계속 상승하는 거 보면 그런데 전혀 배가 아플 필요가 없는 게 시장에 널린 좋은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여름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좀 이렇게 모아나가는 관점으로 좋은 종목들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리노공업도 저는 5만 원 선에서부터 뭐 아래로 빠진다면 모아나가는 관점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하고 싶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TC본더 기업들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나비전도 좋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도 요즘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슈팅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을 합니다. 이러다가 또 슈팅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가 1분기 이제 곧 발표할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이제 국내에선 조금 미스가 났어요. 해외 향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반도체 이렇게 좀 241선 부근에서 지지군을 할 때 저는 조금 단기 스윙용 포트폴리오 그리고 중장기로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해서 한미반도체만 우리가 매수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슈팅 나왔을 때 스윙 계좌에서 한번 매도하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 하반기 보고 가져가실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매집해도 좋다. 그래서 결론은 반도체 이제 더 간 거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더 갈 것들을 지금 매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큰 반도체 쪽으로 지금 눈길 서서히 둘 때가 됐다. 그리고 실적이 이제 곧 공개될 시즌이니만큼 실적 좋을 반도체 사실 리스트 있습니다. 아까 리노공업도 얘기해 주셨고 뭐 ISC 마찬가지로 따라갈 것 같고요. 한미반도체 쪽에 있어서도 긍정의 의견 주셨으니까요. 선택지는 많네요. 이오테크닉스는 일단 20만 원 선까지 만약에 또 기회를 준다면 그때 제공약 타이밍인지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다로 정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2차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LNF입니다. 어떤 얘기가 도냐면 그냥 저점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사두면 10%씩 올라가네? 그러면 2차 전지는 지금 업황 모르겠다. 사실상 바닥권은 확인했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접근이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사실 뉴스가 붙긴 했잖아요. MOU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앵커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오늘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른 이거는 테슬라 때문이겠고요. 결국은 네네. 테슬라 간밤에 이제 뭐 로보택시 서비스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가가 올랐다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안에서 이제 LNF의 강세가 돋보이는 이유는 SK운하고의 어떤 그러니까 SK운이 약간 좀 뭐랄까
LG 에너솔루션이 성공하는 걸 보고 역시 이제 그 방향이다. 방향성을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LG 에너솔루션하고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예. 북미 ESS 관련해서 LFP 배터리를 갖다가 이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LNF가 여기다 양극재 공급을 한다. 이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번에 LG 에너솔루션이 결국은 2분기 실적이 선방을 한 이유가 이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삼성 SDI는 적자 2천억 이상의 적자, 그리고 SK온도 1,000억대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이제 한 발 늦었지만은 결국 이제 이 방향성으로 갈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LNF가 이제 양극재 공급 그러면 이제 수혜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인 건 같아요. 분명히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지금 특히나 LNF는 너무 오랫동안 정말 바닥에서 기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이 정도면 사실 뭐 더 빠질 때도 없는 건 또 맞는 것도 같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앵커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놓고서 한 10% 정도의 수익 그게 딱 기대 수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2차 전지의 업황이 확실하게 좋아지고 뭔가 캐즘이 완화가 되고 시간이 아직까지 좀 걸릴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이전에 계속해서 반등과 또 이제 또 조정의 과정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한다면 여기서 지금 오늘 모양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일봉을 봤을 때는. 예. 근데 이게 저는 어쨌든 간에 오늘은 그게 아니니까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특히 뭐 약간은 지금은 관망의 시각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멀리 보면은 얼마만큼 오른 건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일봉 멀리 봤을 때. 뭐 사실상 주봉, 월봉 다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10% 올랐다고 와 이제 다시 출발인가? 라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송구스럽기도 한데 그런 관점에서 활용 정도까지 다 제한된 의미를 주셨습니다. 관망 의견 주셨고 자, 윤 대표님. 근데 사실 지금 2차 전지는 이렇게 올라갈 때 안 하면 뭔가 서운한?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비중을 쏟기에는 뭔가 불안한 딱 계륵인 것 같거든요. 어떤 관점이세요? 저는 서운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시장에 않아요? 얼마나 좋은 종목들,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2차 전지에 집착을 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표님이 제 마음속에 계신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에 딱 봤을 때 관망인데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해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에코프로비엠 얘기했을 때도 한 11만 원 단기적으로 네. 11만 원은 가겠기 때문에 이제 그쪽까지 트레이딩 해볼 만해요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지금 LNF 자리에서는 부담이 없잖아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뭐 6만 5천 원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딱 요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고 싶고요. 지금은 그냥 시장을 큰 틀에서 건강한 틀에서 봤을 때는 좀 이제 실적 잘 나오는 또 2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보고 있어서 좀 트레이딩 하실 분들만 조금 매수의 의견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만 5천 원까지는 목표 잡고 접근 또한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들어온 수급에 있어서 유의미성, 연속성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 어떻게 보면 일단 시간 자체는 제한적이네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해지는 쪽 아리백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태양광 쪽 오늘 좀 크게 움직였고 하나솔루션 오전에 프로그램 순 매수도 꽤 상단에 있었다가 오늘 윗꼬리 달았죠. 근데 현재 구간 한번 볼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2%대니까요. 꼬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한 37? 이쪽 라인을 좀 뚫어줘야 뭔가 다시 새로운 시세인 건가 싶은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내용 자체는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이제 아리백 관련해서 뭐 오늘 많은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사실 장 초반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좀 흐름들이 조금씩 이제 그 장중 고점에서 꺾이고 네. 있는 모습인데 사실 뭐 그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거는 뭐 단기의 끝의 정책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질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신정부의 에너지 방향성을 확실하게 이제 그 부각을 시켜주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대선 과정에서 얘기 나왔던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도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솔루션만 놓고 보면은 사실 2분기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좀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에서 이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아마도 애널리스트들도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은데
세액공제 받으려는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솔루션 미국 비중이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그 발전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비중국산 뭐 쉘이라든가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호 현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단기적으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수주가 확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의견들을 보더라도 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 기술적으로 봤을 땐 전 조금 육골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찜찜하긴 한데 그 부분을 제외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하나솔루션은 뭐 지금 자리에서는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중 나눠서 접근하겠다라는 판단으로 현재 이 구간도 매수는 열어볼 수 있겠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책이 강한 시장이잖아요. 근데 최우선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은 이미 강도를 확인했습니다. 근데 다만 주가가 오늘 꼬리를 달았다라는 점이 살짝 찝찝했던 거긴 한데 그렇다면 현재 구간 뭐 시장가 매수도 가능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윤 대표님. 저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종목들 다 발을 담궈야지 이제 뭐 아래로 빠지던 위로 상승하던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솔루션도 이제 35,000원 선 부근부터 이제 한 20-30% 매수하고 또 빠질 때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매수 의견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이 태양광 쪽도 정책 그리고 PBR 그리고 태양광이 우리 1분기 실적이 좋았어서 하나솔루션이 슈팅이 나왔었죠. 그래서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태양광뿐만 아니라 에너지 섹터도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좀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기회에 계속 모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7, 8월에 조금 지지부진한 우리가 말하는 종목들은 지금 당장 수익을 거둘 생각보다는 이럴 때 이제 분할 매수로 담아간다라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런 PBR 기반 신재생 에너지 테마 자체가 이제 기본적인 정책 방향성을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니까 하나솔루션은 지금 윗꼬리로 조금 아쉽게 마감을 하고 있지만 같은 섹터 내에 지금 OCI 홀딩스가 최근 흐름이 좋죠. 그래서 이 태양광 섹터 내에서 이렇게 종목이 뭐 1등, 2등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 자체가 시세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부터 매수하는 거 긍정적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발 담궈야 된다 언급 주셨고 OCI 홀딩스는 그래도 지금 꼬리를 덜 달았죠. 시세 탄력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솔루션이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가볍게는 못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시총이라든지 그간에 좀 고점 대비 내려왔었던 것들 생각하면요. 좀 여유 있는 움직임으로 긍정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담궈두는 쪽으로 두 분의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엔터 가보겠습니다. 자, 엔터주 오를 때 JYP는 좀 노이즈도 꼈었고요.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그런 개선세가 좀 많이 백업이 되지가 못했습니다. 오늘인가요? 트와이스 앨범 그리고 오늘 불핑 앨범 또한 발매 날 점프라고 하는데 주식시장도 점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쪽은 다른 소속사니까 JYP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트와이스가 끌고 스키즈가 밀고 스트레이키즈 줄임말인가 봅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예, 맞다고 우리 윤 대표님께서 끄덕여 주시네요. 자, 이동훈 대표님. 네. 제가 아이돌에 이렇게 약하네요. 우리 대표님이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 JYP는 어떨까요? 사실 이런 종목군들은 한번 리포트 발이라든지 아니면 큰 메이저 수급 주체에서 등장을 하면 꾸준히 연속성을 갖더라고요. JYP 엔터가 이제 1분기 실적에서 좀 소외가 됐었어요. 사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개별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부진했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사실 예상치가 뭐 서프라이즈 수준의 실적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이제 보면은 뭐 특히 스트레이키즈 투어라든가 뭐 이런 결과들이 좀 뭐 데이식스도 이제 거기에 또 데이식스라든가 엠믹스라든가 이런 또 공연들도 좀 거기다 기여를 좀 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2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데 3분기에 대한 기대가 더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애널리스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3분기에는 스트레이키즈하고 트와이스가 동시 출격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트와이스 이제 4집 정규 앨범이 나왔고 결국 트와이스가 이제 그 투어에 들어가고
스트레이키즈는 원래 지금 투어를 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아티스트 중에서 해외 시장에 특화가 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인기가 더 좋아요. 이게 뭐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이 뭐 에이티즈라든가 뭐 스트레이키즈라든가 이런 아티스트들은 해외 시장에서 훨씬 더 지명도가 높고 훨씬 더 앨범 많이 팔리고 이런 아티스트들이에요. 예, 사실은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그 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3분기에 아마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하나 이제 부각되는 부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죠. K-팝 데몬 헌터스인가요? 예. 네. 그게 지금 굉장히 인기잖아요. 이게 결국은 굉장히 그 스토리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아이돌에서 이제 시작이 된 어떤 그런 줄거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그런 그 지금 음악이라든가 어떤 문화를 좀 이제 전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는 그런 분석도 해놨던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어떤 MD라든가 이런 판매가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여기에는 뭐 하이브의 그렇죠. 어떤 오너 리스크도 좀 예. 있었고. 근데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조정이 나올 때는 사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런 실적의 어떤 성장세라든가 지금 어떤 그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세계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계속해서 이 성장성은 이어갈 거예요.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뭐 JYP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 4사 그러면 다 괜찮다라는 것으로 정리해도 괜찮나요? 사실 하이브는 약간 아직까지 좀 상황을 그러세요? 봐야죠. 예. 이제 그게 좀 정리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나머지 업체들 뭐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건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고 실적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SM 같은 경우도 이제 아시겠지만 DOU와의 어떤 시너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은 충분히 뭐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끼 있는 사람이 끼 있는 종목을 알아본다라고 하는데 우리 윤 대표님께서 학창 시절에 끼가 엄청나셨다고 소문이 다 나 있습니다. 그래서 끼 있는 종목들을 잘 알아보시나? 그렇다면 끼장이들의 집합소 엔터주는 현재 많이 올라왔다에 대한 피로도를 느낄 쯤일까요? 아니면 이제 새롭게 앨범 발매와 함께 재스타트를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워터밤 버는비를 보니까 역시 엔터는 여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엔터주들 좋아하는데 이제 JYP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이 소속사였었어요. 왜냐하면 엔터주 같은 경우는 IP가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이런 악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엔터 사사를 봤을 때 가장 좀 클린한 회사라고 생각을 해서 JYP를 좋아했었는데 그냥 요즘 정말 그 팬심의 관점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뭐 SM이나 YG나 하이브나 여러 가지 좀 IP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JYP는 지금 사실 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트와이스 뿐입니다. 네. 워낙 뭐 엠믹스나 이런 있지 이런 IP들이 좀 부진하니까요. 그런데 일단 오늘 기술적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이평선들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면서 좀 고개를 돌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른 SM이나 YG가 상승을 했을 때의 JYP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뭐 다음 분기 실적들을 바라봤을 때 엔터주는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JYP 앞으로 좋아질 점을 감안해서 저는 오늘부터 매수해도 좋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엔터 탑픽인가요? 뭐 지금 관점에서는 이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 맞아요. 순환의 관점으로 노려봐도 나쁘진 않겠다. 모아봐야 하는 엔터주라고 한다면 JYP 선택지는 두 분 모두 긍정 의견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다금 플러스권 유지, 코스피는 여전히 마이너스권 지나가네요. 오늘 끝까지 성공 투자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요. 끼 있는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